두 번째 제가 준비한 꼭지는 이제 GTX 관련된 것인데요. 이 GTX 추진단이 이제 발족이 돼서 과연 GTX 추진 빠르게 될 것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여기서는 이제 빨라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빨라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 국토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하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GTX 내 공약한 거 좀 빨리 추진해야겠다라고 주문을 했고, 이것에 따라서 이제 추진단이 발족이 돼서 지금 이제 어떻게든지 간에 빨리 추진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다. 첫 번째, 원래는 2026년도에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마련하고 이렇게 다시 세워야 되는데, 이것을 좀 앞당겨서 2024년도에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구축하겠다, 마련하겠다. 이것이 이제 원희룡 장관의 생각인데, 이것이 이제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국회의원들 야당의 어떤 도움도 받아야 되고, 또 전반적으로 어떤 그런 모아져야 되는데, 물론 뭐 집권 여당에서 추진하면 그 여당하고 또 행정부에서 추진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또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그건 이제 지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 보고 과정에서 이 의원과의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상정 의원과 원희룡 지사가 아니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이 업무 보고 대화 내용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지금 철도망 계획은 5년마다 발표하는 게 법적 계획이거든요. 예. 법적 규범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2년마다 수정 보완은 할 수 있지만 예. 철도망 계획은 5년마다 이제 세우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예. 그런데 지금 수정 보완도 아니고 신설 노선을, 그것도 지금 사실상 한 1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준비 기간 따지면은. 예. 지금 뭐 노선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1년 동안 그걸 준비해서 그게 가능한가? 수도권 교통난 해소나 철도 기본권을 위해서 GTX를 포함해서 여러 대책을 서둘러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계획이나 속도는 사실상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고요. 아니, 절박한 거 하고 예. 책임 있게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철도 기본 계획이 그건 이제 법을 바꾸시겠다는 아직 겁니까? 멀었으니까 이거를 그냥 늦춰서 가다 보면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서둘러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서두르시는 거는 좋고, 그만큼 준비를 서둘러서 철저히 해서 네. 내용물이 나오면 이 법을 그 양해를 구해서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인데, 예. 지금 전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공약 발표한 수준에서 지금 뭐 내년 후년에 뭐 땡겨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막 발표가 나오니까, 제가 그래서 이 GTX와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 좀 그 주문 사항이 있는데요. 예. 이제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서두르자는 걸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국토위 2년 있어 보니까 GTX가 조 단위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거고, 또 철저한 준비나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1년 갖고는 제가 볼 때 도저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준비가 돼서 추진이 돼야 되는데, 2024년 총선용으로 거의 그 가능치도 않은 걸 졸속으로 발표해가지고 국민들에게 희망 고문만 하는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첫째. 네, 잘 들으셨습니까? 결국 뭐죠? 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4년에라도 빨리 이게 신속하기 때문에 이거를 새로 이제 만들어서 반영을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죠.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GTX D 노선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죠. 이 경우에 지금 이제 김포에서 검단 거쳐서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돼 있고, 이것이 반영된 상태예요. 여기까지만 반영된 상태인데,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강남으로 해서 이제 연장을 하겠다는 거고, 그런데 이것이 신속하게 진행되려면 그것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2026년 6년에서 돼야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게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2024년도에 반영을 하겠다는데, 이 심상정 의원은 이렇게 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면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왜 정치로 바라보냐? 이게 2024년도에 총선이 있는데 그 총선용으로 쓰려고 급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비꼬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겠어요? 예? 지금 굉장히 주민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지 정치권에서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이거를 총선용으로 만든 게 아니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에요. 일단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일단은 지나갔기 때문에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까지 시간이 너무 걸리니 그거를 빨리 앞당겨서 반영해 달라 이런 것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심상정 의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의당이 이게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박상혁 의원도 저도 여기 깜짝 놀랐어요. 아, 이 박상혁 의원이 이제 서구를 얘기하는데, 검단 신도시를 얘기하는데 뭐 너무 뭐 좀 아무것도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아무것도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옆에 있는 그 김포을 박상혁 국회의원이 아무것도 안 돼 있다고 얘기하니까 좀 사실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그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심상정 의원이 그 질의한 이후에 다시 원희룡 장관을 향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있는 것을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좀 짚어보시죠. 그래서 작년도 4차 철도망 계획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서북광역급행철도 김포에서 출발해서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으로 가게 되는 저게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올해 연내에 예타를 신청해도 아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 많은 과정을 하게 되면 삽뜨고 공사가 완공되면 그거 아마 7, 8년에서 10년 가까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시는 것처럼 3기 신도시가 지금 진행 중이고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랫동안의 모순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내에 차질 없이 사타를 마치고 예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더 각별하게 좀 살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교통과 아까도 입주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나머지 GTX의 노선도 차질 없이, 그러나 또 오히려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좀 끝까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김포에서 시작해서 인천 서구가 지금 70만인데, 검단은 오늘 뭐 우리 명예성 의원님 계시지만 검단 같은 경우는 아무 교통 대책이 없습니다. 올해부터 20만, 30만이 들어가는데 전혀 교통 대책이 없어서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네, 저 검단 염전 김포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동안 방치해뒀던 2기 신도시, 또 앞으로 지을 3기 신도시의 중요한 대책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네, 잘 보셨습니까? 잘 안 들리신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좀 가깝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보시면 두 가지 우리는 문제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박상혁 의원은 김포에서 부천 종합운동장, 여의도 용산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용선을 얘기하면 김부선에서 김용선, 그거를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걸 얘기하고 있나요? 윤석열 대통령은 강남 집결을 공약을 했고 그것을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데, 그걸 빨리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정작 김포에 있는 박상혁 의원은, 김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이분은 김포 용산 라인을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했고 이것을 잘 빠르게 추진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좀 뭔가 좀 그렇죠. 두 번째로, 지역 주민들은 말이죠, 예타를 면제해서라도 빨리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야 이거 뭐 2년 앞당기고 임기 내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예타 면제까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전혀 그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사전 타당성 하고 있는데 사전 타당성 이거 좀 빨리 해서 올해 안에 끝내서 예타 신청을 빨리 내년도에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그런 정상적인 케이스로 나갔을 경우에 10년 이상 걸린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건데도 이 박상혁 의원은 그런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빨라도 그렇게 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뭐 2기, 3기 신도시 김포, 검단, 서구, 계양 뭐 이렇게 해서
백몇십만 인구가 있고 여기에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있는데 빨리 광역교통 교통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예타 면제나 이런 거는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여기서 이 빨라진다 뭐 빨라지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빨라진다 이거 너무 좀 과도한 얘기고 뭐 이런 이제 다른 이렇게 뭐 뉴스 이런 거를 좀 검색해 보면은 결과적으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행정부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과연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국민들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잘 들어주는 것을 바라고 있는가? 바라지 않고 있다. 김포의 박상혁 국회의원조차도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다. 왜?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치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너무 잘 돼가지고 기간 내에 예타 면제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올라가서 야 다음에 2024년도 총선에 나 이거 거기서 질지도 몰라. 결국 그런 정치 논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빨라질까? 빨라지기가 어렵다. 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포, 서구 거기 교통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 빨리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뭡니까? 예타 면제. 2024년도에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 그런 거였어요. 심장정의는 왜 이렇게 빨리 하냐? 그거 너희들 24년도 총선에 대비해서 막 뭐 이렇게 밀어내기식 그거 아니냐? 박상혁 의원은 또 그냥 지금 가는 길로 그대로 가기를 주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야당의 야당의 협조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좀 잘 나옵니까? 어떤 분은 제가 좀 말이 좀 느리다고 답답해서 못 듣겠다 그러는데 저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말이 빨리 나오지 않는데 빨리 해야 되는 저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뭐 아까 전에 유정복 시장의 어떤 지지도 이런 거를 봤습니다만 업무 수행 지지도 이렇게 아까도 봤죠. 보고 이게 이제 김동연 지사 49.1인데 58.8, 유정복 시장은 51.8이었는데 42.9로 이렇게 좀 줄어들었는데 요 차이가 뭘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 차이는 바로 이것이 아니겠는가. 한번 보시죠. 네. 경기도 차원의 GTX 최종 노선 로드맵을 짠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GTX 빨리 추진해 신속하게 해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2차 추경 용역비 12억을 편성해서 도의회 심의를 거쳐서 최적 신설 방안을 찾아서 정부안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입니다. 이렇게 경기도가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거예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움직이는가. 야 거기 그렇다면은 좀 우리 경기도 빨리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만족도를 높이는 건지 이거를 우리가 먼저 한번 알아서 요 조사를 해서 중앙정부에 반영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그런 내용이 모르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뭐 시라든가 시의회의 뭐 어떤 논의 과정에서 그것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것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일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참 그런 것들이 하나의 좀 어떤 작은 차이가 결과적으로 이게 좀 차이가 나지만 결과적으로 한참 가다 보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 만족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어떤 국민들, 어떤 시민들, 도민들의 자부심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라든가 그런 옆에 참모라든가 이런 분들이 없을까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힘든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인천시 너무 좀 제가 볼 때는 좀 심해 붙입니다. 사실은 인천시장이 이렇게 넓은 인천시 땅, 뭐 경기도하고 인천시하고 비교를 하자면 경기도는요 대부분의
시 뭐 김포시, 뭐 안양, 뭐 그다음에 고양 이렇게 다 시군이 나눠 있잖아요. 거기에 많은 부분이 업무가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도지사는 어떤 그런 전략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모든 권한이 인천시 많은 권한이 인천시에 가 있어요. 군구보다도 인천시에 많은 부분이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거의 업무에 치여서 말이죠. 또 지금 뭐 신도심, 원도심, 또 경제자유구역 뭐 이런 걸로 굉장히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또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많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교되면서 좀 떨어지는 모습 별로 좋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